말콤 글래드웰은 바로 앞 강의에서 본 것처럼 사주에서도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일에 대해 시작을 잘하고 사물의 이면을 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과정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져서 신속한 결론을 내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좋아합니다. 처음 카인의 해석을 읽으면서 저는 매우 난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것인가? 그러나 목차를 다시 보고 그의 사주를 보고 나서 그의 책은 자기 개발서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기자로 출발해서 사실 관찰과 인과관계 추리 등이 몸에 밴 저널리스트로서 그의 이번 책은 사회학자, 심리학자, 경영학자가 쓴 논문처럼 읽어야 더 재미있는 글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이 책을 1차로 분석해 볼 때 학술지 논문 여러 편의 추리 소설 같은 전개법을 살포시 얹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야로 책을 읽으니 너무 흥미진진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찰할 때 얼마나 고려할 사항들이 많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2015년 미국 텍사스 지방 국도에서 샌드라 블랜드와 경찰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소한 신호 위반으로 차를 멈추게 한 경찰과 샌드라 블랜드와의 실갱이로 결국 그녀는 체포되어 수감되었고 사흘 뒤 유치장에서 자살했습니다. 둘의 대화를 들어보면 경찰이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하고 샌드라는 내 차 안인데 왜 꺼야 하냐. 다음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에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다고 이어지고 사소한 신호 위반인데 차에서 내려라,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나 결국은 체포됩니다. 차선 변경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입니다. 이는 상황에 따른 개인적인 심리 상태가 사소한 신호 위반에서 자살까지 어떻게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일화입니다. 샌드라 블랜드의 개인적인 감정 상태에 따른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 실행에 따른 경찰관의 계속되는 잘못된 언행들. 결국 경찰관도 업무 과실로 인해 해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두 사람의 사소한 오해로 빚어진 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말콤 글래드웰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경찰관은 결국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정차 검문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을 멈춰 세우고는 결코 끌어내지 않아야 할 결론을 끌어냈다. 샌드라 블랜드의 죽음은 사회가 낯선 이에게 말 거는 법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도 이 말의 의미가 궁금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랄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 총리 체인벌린은 세계대전 전에 히틀러를 만납니다. 그러나 특별한 구석이라고는 없는 군중 속에 있으면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페인트 공이라고는 생각할 외모라고 표현했습니다. 과연 히틀러는 보이는 것처럼 특별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전쟁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 아니었을까요? 이 부분을 읽고 있을 때 떠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엘리먼트를 쓴 켄 로빈슨이 테드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영국 출신입니다. 그는 영국 신사라는 말이 맞지 않다는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영국 사람이 신사라면 오래전 그 많은 나라들을 그렇게 침략했겠습니까? 진실 기본값이라는 주제는 진실을 디폴트 값, 즉 기본적 가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 가정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누구나 기본으로 가정하고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속이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그의 책은 자기 개발서처럼 하나의 결론과 교훈을 주면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례들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실을 의심해야 하는 이유들을 하나씩 알려주는 것을 결론 대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실을 의심해야 진실을 더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의 한 부분에는 잡음인가 신호인가 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마치 네이트 실버의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 제목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 텍사스에서 패트릭 데일 워커라는 젊은 남자가 전 여자친구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구가 막혀서 발사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잡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판사는 워커가 전과 기록이 없고 교통딱지 하나 없고 차분하고 온순해 보였고 학년 대표로 졸업식 고별사도 읽었고 대학도 졸업했다고 하였고 무엇보다 워커는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후회하는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로부터 4개월 뒤 보석 중이던 워커는 여자친구를 총으로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행동에서 나온 것을 신호로 알았지만 잡음이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믿게 되는 투명성 문제가 결국 진실 기본값 문제와 똑같은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외에 도시의 가스 공급으로 인해 늘어난 가스 자살 사건과 LNG로 교체되면서 줄어든 가스 자살 사건의 결합성이란 별개의 사건이나 사물이 서로 관련성을 가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또한 음주로 인하여 가까이에 있는 사건과 사물만을 개인적으로 해석하게 되어 일어나는 현실 왜곡의 근시의 위력, 그리고 과도한 음주로 인해 뇌의 전두엽, 편도체, 소뇌의 작용을 떨어뜨리는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범죄 등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과 과학적 원리에 의한 연구 결과를 적용할 때의 전혀 다른 타인에 대한 해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감수한 아주대학교의 김경일 교수님은 말콤 글래드웰을 도서계의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어떠한 세계로 이끌어가는 창의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이 책의 가치가 여기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발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타인의 해석, 이 책의 원 제목은 Talking to Strangers입니다. 낯선 이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그의 얼굴 표정과 몸짓, 그리고 그의 말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하여도 한순간에 간파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진실 기본값 이론도 그렇고 투명성 이론에서도 보이는 그대로 우리는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면 동작을 부호하여 다양한 감정과 표정을 매칭시켜 연구하였지만 이는 민족에 따라,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표정이 나올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번 신간 타인의 해석은 우리 마음의 커다란 울림보다는 머릿속이 착착 정리가 되어 가는 그런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사건과 사물을 볼 때 그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분자 구조로 나누고 우주 전체의 흐름까지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영국 출신으로 수학 교수이신 아버지, 자메이카 출신 작가 어머니, 그리고 캐나다에서 성장하여 어려서부터 다문화적인 영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호기심과 세상을 보는 남다른 시야와 창의성으로 그가 보는 세상은 우리가 보는 세상과 매우 달라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몸짓, 그리고 표정에서 우리는 전부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적어도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는 않는 삶을 살아야겠으며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개씩 지혜를 얻어 이해심과 겸손함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맑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언컨택트 시대를 맞아 어쩌면 비대면이 더욱 타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